자,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네, 이민혁 선생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에 또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4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집에서 잘 집콕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옛 노래 3편 감상하기 학습 활동을 할 건데요. 자, 일단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 자, 필기도구 들고 와서 자, 우리 수업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257페이지입니다. 자, 257페이지 보시고 같이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1번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향가를 감상하는 문제입니다. 자, 향가를 감상하는데 한번 따라가면서 교과서 따라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망매가라는 제목의 한자 뜻을 보고 화자가 처한 상황과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써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자, 제망매가라는 작품의 제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 하는데요. 자, 다 한자어의 뜻을 풀어놨죠. 자, 제는 제사 지내다 할 때 제자고요. 자, 망은 죽었다, 죽다 할 때 망자고, 그 다음에 매는 누이를 가리키는 자매, 뭐 남매 할 때 그 매라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망매가라는 작품의 제목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죽은 누이에게 제사를 지낸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라고 생각해봤을 때, 자, 우리가 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누이가 죽은 상황이었는데 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누이가 갑작스럽게 이른 바람에 죽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적 화자인 작가는 월명사고요. 시적 화자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품은 그걸 왜 만들었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가지 표현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과 또 깨달음을 또 슬픔을 종교로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어나 시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른 바람에라는 시구를 먼저 어떻게 분석을 해내는지, 어떻게 의미를 분석해내는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이르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뜻이고, 바람이라는 것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의미는 예상보다 빠르게 닥친 죽음을 의미한다. 네, 라고 죽음 혹은 불행,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다른 시어나 시구를 같이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떨어질 잎 한번 볼까요? 자, 떨어질 잎이라는 것은, 자, 잎이 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이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면은 잎은 죽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 시 상황에서는 죽은 건 누구예요? 네, 누이가 죽음을 당했죠. 자, 그 떨어질 잎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떨어지다라는 것이 생명을 다해서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뜻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자, 한 가지. 자, 여러분들이 잎이 달려있는 가지는 여러 가지, 이 한 가지에 여러 잎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에서 누이가 바람에 떨어졌으니까 네, 이 누이 여기에 있는 하나 다른 살아있는 붙어있는 잎은 시적 화자를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 가지로부터 뻗어나와 있는 잎이 매달려 있는 이 가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부모, 네,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한 부모에게서 네, 잎이 나와서 네, 하나의 누이 동생을 의미하는 잎은 떨어졌고, 네, 시적 화자는 여전히 매달려서 떨어진 잎이 네, 죽은 누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네, 계속 황망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네, 화자와 누이가 같은 부모, 하나의 혈육이다라는 것을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하나의 혈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네, 그 의미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다라는 것은 누가 갔어요?
죽은 누이가 간 거죠. 그리고 지금 보낸 거는 시적 화자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는 것은 누이가 가는 곳이고, 자, 죽은 누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저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의 내용, 시상의 흐름을 전개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시어나 시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8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자,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시조를 감상하는 활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조를 지은 성산문의 삶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네모박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종장에 있는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라는 시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네모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 잘 읽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 작품의 내용은 뭐예요? 네, 성산문이라는 작가가 여러분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수양대군에게 죽음을 당한, 숙청을 당한 사육신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네, 절대로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네, 나는 단종의 신하였기 때문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기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에게 자기가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성산문의 의지를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백설이 망건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백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설이 망건곤하다. 백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소나무, 그죠? 낙낙장송이 피어있는데 그 소나무에게 추위와 힘듦을 주는, 고난을 주는 존재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시적화자인 성산문에게 고난을 주는 수양대군, 어떤 수양대군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황보인과 김종서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바로 이 수양대군과 그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독야청청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백설이 망건곤할 때, 백설이 하얀 눈이 이 수양대군의 세력이 이 세상에 완전히 완연할 때, 가득 차 있을 때, 모두 다 그 수양대군의 세도에 눌려 있을 때 나는 그 와중에서도 낙낙장송처럼 독야청청하겠다. 그럼 독야청청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그 수양대군과 그 세력에게 끝까지 저항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절개와 의지를 지키겠다라는 이 바로 성산문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두 개 합쳐보면 되겠죠. 자, 수양대군과 그 세력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항거하면서 나의 의지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이 시적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자, 2번에서는 아까 두 번째로 배웠던 동짓달기나 긴 밤이라는 작품을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화자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활동을 해결해 볼 건데요. 자, 화자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 동짓달 기나 긴 밤, 긴 허리를 베어낸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짓달, 길고 긴 시간, 가장 밤이 긴 시간이라 했었죠. 자, 이 시간에 지금 이미 없어요. 그렇죠? 이미 없기 때문에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랬어요. 현재 상황은 사랑하는 이미 없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자, 그럼 나중에 어른님 오시거든. 자, 어른님 오시면은 그때 내가 구비구비 이 잘라놨던 시간을 펴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님이 오시면은 내가 이미 오셨을 때부터 내가 저장해놓은 그동안 외롭게 지내온 시간들 잘라 저장해놓은 거를 피면서 내가 임과 함께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임을 같이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적화자가 지금 자신 처해 있는 상황, 자,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님이 없어서 외롭고 힘든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 이 힘든 시간을 줄여놓고 싶다. 그리고 이 줄인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님이 오셨을 때 그걸 펴서 길게 연장해서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또 향가와 그 다음에 시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제망매가와 같은 향가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시조, 네, 형식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십구체향가, 특히 그 중에서도 십구체향가 같은 경우에는 442의 네, 3단 구성을 보이고 있고, 네, 시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여러분들이 감탄사가 오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네, 시조의 종장, 첫 구는 상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미 앞에 수업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을 참고해서 옛노래 세 편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부 한번 읽어볼게요. 향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잘 읽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똑같이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구체 향가는 가장 향가 중에서도 네, 완성되고 정제된 형태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거는 442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세 작품을 나누어 볼 건데요. 여러분 제망매 같은 경우는 1행부터 4행까지는 자, 누이의 죽음을 슬퍼한다 그랬었죠? 자, 누이가 죽어서 너무 슬프다,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생사의 길은 우리 지금 이 죽음과 삶의 길이 여기 이 이승에 있는데 난 두려워하고 있고 네, 나 간다라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떠납니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가지, 그죠? 한 가지에서 난 잎에 비유해서 네, 그 슬픔과 안타까움 나타내는 네, 여러분들 5행부터 8행까지죠. 네, 혈육의 죽음을 통해서 네,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우리가 한 가지에서 났지만 지금 죽음이 갈라놓고 나니까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가 간 저승의 일을 하나도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이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네. 나중에 미타찰에서 이 죽은 누이를 만날 수 있으니 나는 이승에서 도닦으면서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 네, 사별로 인한 슬픔을 네, 종교적으로 승화해서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앞에 감탄사 나오는 거 확인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몸이 죽어가서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 네,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초장에서는 자, 내가 나중에 죽으면 무엇이 될고 하니? 라고 하면서 내가 죽었을 때 무엇이 될까? 라고 고민을 했고요. 자, 중장에서는 저기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이 되어서 자, 그래서 내가 굳은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있는 나중에 소나무 낙락장송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백설이 망건곤에도 나는 혼자서 독야청청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내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네,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밤 한번 볼까요? 네, 동짓달 기나긴밤 같은 경우는 초장에서는 네, 긴 겨울밤 잘라내고 싶다. 동짓달 기나긴밤 한 허리를 베어내고 싶다. 나 혼자 외롭게 지키는 이 시간 너무 외롭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잘라낸 겨울밤을 잘 돌돌돌 말아 서리서리 잘 넣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춘풍 이불 밑에 넣어놨다가 자, 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 그리운 님이 오시면은 네, 그 넣어두었던 기나기 님이 없던 힘든 겨울밤의 시간을 꺼내서 네, 굽이굽이 펴서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 향가도 그렇고 시조도 그렇고 네, 시상의 전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단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1번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인 공통점을 찾아볼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19치 향가는 네, 1행부터 4행, 그 다음에 5행부터 8행, 9행부터 10행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 초장부터 종장, 중장 이렇게 3단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